예, RR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시큐리티 보안 쪽 계속 하고 있고요. 보안 쪽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이제 인젝션, 주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뭐 인젝션을 주입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럼 봤어요? 주입이라고 했어요. 의존성 주의. 그죠? 주입이라고 하죠. 예. 나는 이제 의학 쪽에서 인젝트 하면 주사하는 거죠. 인젝션, 주사. 주사를 어떻게 합니까? 혈관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하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인젝션이라는 게 그대로 있는 데에다가 쉽게 말해 그대로라는 것은 우리 몸에 혈관들이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보안 시스템을 한다고요. 보안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다가 바늘을 꽂아가지고 그 악성 코드를 주입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인젝션을 주입으로 번역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포메이션 여기 있는 것처럼 주입이란 인젝션이라는 것은 이제 악성 코드나 그 다음에 우리가 URL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이런 악성 코드를 삽입을 해가지고 또는 파라미터로 어떤 악성 그 코드를 넘겨줘가지고 어떤 그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또는 인증이 되고 권한 설정이 된 상태에서 해당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공격 형태, 이거를 이제 인젝션 주입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주입의 그 예로는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나 그 다음에 SQL 인젝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인젝션을 사실 이제 다루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어떤 경우에는 악성 코드로 작동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될 수 있죠. 이제 불량 이메일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액션들의 종류들, 그 다음에 불량 악성 아니 그러니까 HTML 태그가 주입이 추가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뭐 그 페이지를 포맷을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뭐 이런 것들을 피해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블랙리스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이메일 주소라든지 또 공개되는 액션이라든지 뭐 또 선호되는 HTML 태그 등 뭐 이런 것들을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둘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화이트리스트를 이제 블랙리스트보다는 화이트리스트를 써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블랙리스트를 설정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해서 내가 뭐를 하나 빠뜨렸다 해서는 여지없이 그는 뭐 통과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 경우에만 어떤 코드를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보안적으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를 접근하는 방법에는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우리 레이스의 컨트롤러에서 액션에 대해서 비포 액션이라는 뭐 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포 액션을 쓸 때 그 옵션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except라는 옵션이 있고 only라는 액션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only 옵션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접근법이 되겠고 except를 쓰게 되면은 블랙리스트 접근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크립트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신 스트롱을 사용해야 한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밑에 있다는
응? 밑에 있다는 거. 근데 밑에도 잘 모르겠어요. 좀 봅시다 일단. 그 다음에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요걸 하는데 스트롱이란 걸 왜 이걸 써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조금 모르고 제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또한 이제 블랙리스트가 작성한 그 인용 내용을 또 수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이 두 가지 이유로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그 입력한 내용 중에 스크립트라는 그 단어가 있으면은 이거를 없애버리라는 그런 코딩을 작성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 해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버리면은 요거를 제거했다 해도 여전히 스크립트라는 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시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뭐 잘못된 입력 내용은 분명히 리젝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인젝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레이즈에는 이제 이런 SQL 인젝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할 건 없지만 레이즈에서 권장하는 그런 방식대로 이제 다음에 설명한 내용대로 따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되게 이제 SQL을 인젝션을 하게 되는 건 되게 이제 그 이렇게 파람스로 파라미터 값을 받아오는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의 파라미터를 이제 조작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쿼리 특히나 이제 컨디션이죠. 웨어절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제 다르게 변경해서 해킹하는 그런 방법이죠. 대개는 이제 어떤 authorizaation 이런 권한 체크를 우회하기 위해서 이런 SQL 인젝션 기법을 해킹 기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또는 임의의 데이터를 이제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권한 체크를 우회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SQL 인젝션을 한다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샘플 예로서 이렇게 프로젝트의 where 메소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네임이 파라미터 네임 넣은 거 가지고 이제 where 조건절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where 조건절에다가 파람스 값을 바로 주입을 하지 집어넣는 것은 바로 SQL 인젝션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왜?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파람스 네임이라는 그 파라미터로 넘겨줄 때 우리는 착하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정확하게 넘겨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악성 해커들은 이렇게도 입력을 해서 파라미터 값을 넘겨줄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이 네임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돼버리냐면은 이 프로젝트 웨어절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에 점이 있죠. 이렇게 콤마, 싱글 코테이션이 들어가고 싱글 코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시, 더블 대시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그대로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name 점이 있죠. 이 점은 여기 싱글 코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와 이렇게 그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를 셀렉션하는 그런 SQL 문이 되는데 이렇게 주입이 되면은 이름이 비어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죠. 프로젝트 다 이름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여기에 OR로 들어가기 때문에 OR 다음에 1, 2 있는 것은 항상 tru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를 다 셀렉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 더블 대시는 코멘트, 이 이후에 있는 것은 다 코멘트 처리하라. 그래서 where 뒤에 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다 코멘트 처리되어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권한 우회하는 방법,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과 패스워드를 넘기는 그런 그 코드를 작성을 했다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네임 쪽에다가 네임에다가 이와 같이 입력을 파라미터를 넘기고 패스워드에다가 이와 같이 넘기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SQL문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false를 했기 때문에 리미트 1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에 지금 이렇게 값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로그인이 empty, empty인 경우는 없겠죠. 없으니까 요 다음에 1인 경우가 true가 되죠. true. 항상 true가 되는 거죠. 그다음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2는 1보다 크다는 것은 항상 true 값이죠. 그래서 true 해서 모든 유저가 다 셀렉션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SQL 인젝션의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파람스 키를 이렇게 이와 같이 직접 SQL문에다가 삽입하는 형식으로 쓰게 될 때 바로 SQL 인젝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권한 없이 읽기. 이거는 unauthorized. 권한이 없는데 SQL문을 실행해서 셀렉트를 해오는 쿼리를 해오는 그런 예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요. 이 SQL에 유니온이라는 그 문을 써가지고 두 개의 리절트 셋을 합쳐버리는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젝트 웨어전에다가 파라메타 네임이라는 파라메타 키를 넘기는 이런 식의 코딩을 했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네임에다가 이와 같은 문장을 주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SQL문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유니온이 있는데 유니온 앞에 싱글 코테이션 가로가 들어가죠. 싱글 코테이션 가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쭉 삽입이 돼서 이렇게 끝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앞에 있는 우리가 이 유니온을 쓸 때는 항상 앞에 있는 SQL문과 뒤에 연결되는 SQL문의 컬럼의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SQL문은 네임이 없는 경우는 없죠. 프로젝트 이름이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리절트스는 아무것도 없는 결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셀렉트문에서 보면은, 왜냐면 맨 먼저 앞에 있는 SQL문에 있는 프로젝트로부터 만들어지는 속성들, 컬럼들의 목록들 하고 일치되는 그런 셀렉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아이디에다가 그 다음에 로gin을 as로 해서 네임으로, 패스워드를 as로 해서 디스크립션으로, 결론적으로 셀렉트 되는 것은 id, name, 그 다음에 description. 이 항목은 프로젝트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11 쓴 거는 결론적으로 컬럼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11 3개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 문은 무시가 돼버리고 뒤에 것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가지고 모든 네임과 디스크립션에 있는 프로젝트 전체를 다 불러오는 그러한 SQL 인젝션의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뭐가 잘못됐네. 이거 빼야 되는데 그대로 갔네. 그 다음에 대처 방향.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그 우리가 루비형 레이즈에는 이런 SQL 문자, 특수한 문자, 다시 말해서 이런 싱글 코테이션, 더블 코테이션, 그 다음에 널 문자,
그다음에 리턴 캐릭터, 개행 문자와 같은 이런 특수한 SQL 문자를 이스케이핑하는 그런 필터를 레이즈가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모델 다음에 우리가 find 메소드를 쓰는 경우 우리 많이 쓰죠 이거. 그 다음에 모델 다음에 find by something 해서 필드로 검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쓰죠. 이런 식으로 쓰는 find 메소드를 쓸 때는 바로 이러한 escaping 내장 필터가 디폴트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escaping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아까처럼 where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connection execute라는 그런 메소드를 쓴다든지 또는 find by SQL 같은 메소드를 쓸 때는 이러한 그 내장 필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수작업으로서 이런 escaping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ere절에 있는 이렇게 where 메소드를 쓸 경우에는 문자열을 넘겨주진 대신에 다시 말해서 아까처럼 문자열 안에다가 파람스 키를 삽입해 주는 대신에 이와 같이 퀘스천 문자를 플레이스홀더로 써가지고 이 하나가 배열 인자로서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외열 안에다가.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이 스트링에서 퀘스천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변수로서 이어오는 거를 하나씩 여기다가 대체해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대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문자열로 해서 문자열이 하나씩 이거를 하나의 배열로 해서 넣는데 똑같이 구현하는 방법으로서는 해시 형태로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로긴 키에다가 유저네임, 패스워드 키에다가 enter the password를 이 해시 형태로 넘겨줘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이와 같이 해시 형태로 이용하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는 배열이고 이거는 해시고 이런 형태를 써서 하면 이러한 그 SQL 인젝션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입 공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PHP에서 제가 쓰는 데서는 해보면 실제 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주입 공격 자체가 실제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막아주니까 PHP나 이쪽에서 막아준 걸 써서 그렇지 그냥 하면 이제 이건 그냥 날코딩은 그냥 갖다 해놔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무는 금방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개발하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라이온 그 강의 보면 제일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보면은 저렇게 쓰지 말라고 당장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 레이스 가이드에 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자바나 이쪽은 알바티스나 뭐 이런 하이버네이트 이런 거 쓰면 저희 들어올 여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 잘 쓰면 워낙 유명한 거라 저거는 이제 걸리기 사실. 근데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처럼 절대 문자열에다가 이렇게 직접 파라면서 이런 식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바로 SQL 인젝션은 지금 아까 본 것처럼 바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어레이나 해시 형태로 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나 해시 형태로 쓰고 한다. 자, 다음에는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우리 뭐 이미 많이 나왔죠. 앞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CSRF 대표적인 어떤 해킹 방법들을 설명을 이미 했었고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거는 이제 사실은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할 때 가장 광범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또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보안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은 이런 악성 그 코드를 클라이언트 측에다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를 주입하게 되는 것을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그러죠. 뭐 번역을 하자면 이제 사이트 간 스크립팅, 굉장히 어색한 번역이 되는데 그냥 흔히들 XSS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레이스는 이제 디폴트로 이런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헬퍼 메서드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이렇게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URL과 파라미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저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이러한 그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입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URL에서 파라미터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파라미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유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이런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이야기에 뭐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자세하게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의 공격 방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공격자는 일단은 악성 코드를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특정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작성하죠. 글을 작성할 때 이런 악성 코드를 삽입을 해가지고,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웹 어플리케이션이 그것을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희생이 되는 어떤 유저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특정 웹페이지를 보면 그 주입된 보이진 않지만 어떤 그 악성 코드가 주입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죠. 대부분은 이제 그 단순한 경고 창을 보여줍니다. 어떤 뭘 버튼을 딱 클릭했는데 뭐 어쩐다고 이제 팝업창이 딱 뜨죠. 팝업창이 뜨게 될 때 그때 이제 어떤 그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공격 형태를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을 이제 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통해서 쿠키를 빼내 가지고 또는 세션을 가로채든가 다 나왔죠. 이전 시간에 다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피싱 광고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유저를 가짜 웹사이트로 유인해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글로 유인해 해가지고 리디렉트 시킨다고 하면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통해서 좀 뭐 오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보안 밑에 제일 밑에 좀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짜 웹사이트로 이제 리디렉션 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 배너 광고 이거를 이제 배너 광고 안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넣어놓고 그거를 클릭하게 해서 이제 공격을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한다는 거죠. 실제로 2007년도 데이터긴 하지만은 이런 보안상의 취약점이 모질라 브라우저에서 88개, 사파리 22개, 익스플로러 18개, 오페라 12개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됐답니다. 또 뭐 시만텍 글로벌 인터넷 시큐리티 스레드 리포트에서는 239개에 달하는 그런 브라우저 플러그인의 어떤 공격 취약성을 보고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공격을 당했는데 2008년도 4월 달에는 51만 개 사이트가 이와 같은 공격을 받았다는데 어떤 식의 공격이냐?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상의 SQL 주입의 취약성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모든 컬럼에다가 악성 코드 다 주입을 하는 그런 공격을 했대요. 그런 공격을 받은 게 바로 이렇게 많은 사이트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아주 유명한 영국 정부라는 이제 UN
이런 아주 유명한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해킹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말은 이제 배너 광고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된다. 는 거죠. 자,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주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당하는 그런 그 주된 그 코딩 언어죠.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하고 이제 HTML 태고 같이 이제 믹스해가지고 어떤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있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스크립트를 갖다 이런 식으로 작성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 스크립트가 실행하면은 헬로우라고 하는 이런 팝업 창이 뜨겠죠. 심플하게 뜨죠.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똑같이 헬로우라는 팝업 창이 뜨도록 하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또 작성할 수 있답니다. 이미지 태그 소스에다가 이미지 URL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스 옵션에다가 이와 같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삽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에도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미지나 컬러를 넣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삽입을 해줍니다. 실제로 지금 돼요? 되죠. 이게 되기 때문에 공격이 되는 거죠. 지금도 되나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이제 실행이 될 때는 이미지 소스를 찾게 되지만은 이미지 소스가 표시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액션이 되는 거예요. 또 테이블의 백그라운드도 표시가 안 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 다음에 나오는데 나는 쿠키 세프트. 이게 도둑 맞죠? 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same origin policy라는 거가 나와요. same origin policy라는 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난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쿠키 값을요 같은 서버의 도메인에서 있는 쿠키만 자바스크립트가 읽을 수 있대요.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도메인에 있는 쿠키는 읽을 수가 없다. 그거를 이제 정해놓은 게 same origin policy라는 겁니다. 그럼 same origin policy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우회하면은 쿠키를 그대로 다 불러올 수 있잖아요. 잡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읽을 수 있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도큐먼트 자바스크립트에서 도큐먼트 쿠키라고 하면 현재 도큐먼트의 쿠키 값을 읽을 수 있답니다. 또 이와 같이 도큐먼트 라이트를 해서 도큐먼트 쿠키를 읽어서 실제로 화면상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쿠키 값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쿠키 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어떻게 했냐면 이와 같이 도큐멘트에다가 이제 라이트를 써서 하는데 이와 같이 이미지 태그를 작성을 해주고 이미지 태그의 소스를 이미지 URL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URL 플러스 도큐멘트 쿠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현재 그 페이지에 있는 쿠키 값을 이 URL에다가 붙여가지고 리디렉트 돼버리죠. 그러면 이 서버 도메인이 해커가 갖고 있는 도메인 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서버의 로그에 이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쿠키 값을 빼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ttack.com 도메인의 로그 파일 보면은 이와 같이 바로 이 도큐멘트 쿠키 값이 그대로 다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또 있네요. HTTP only 라는 그 플래그를
쿠키에다가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쿠키는 HTTP만으로 읽을 수 있게, 자바스크립트가 그 쿠키를 읽을 수 없게 하는 옵션을 추가해주면은 이런 공격을 피할 수 있다 합니다. 저도 여기서 처음 이런 걸 읽었는데, 그래서 HTTP only 쿠키는 실제로 익스플로러와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오페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이 옵션을, 프레그 옵션을. 그러나 사파리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이 옵션을 무시해 버리죠. 사파리는 공격을 당할 수 있겠죠, 자바스크립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하더라도 실제로 에이작스를 구현하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경험이 있다든지 도움을 주실 분 있으십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포스트 값 같은 경우에도 혹시 해커가 이제 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에서 보면은 그 맥스 랭스를 해서 인풋에다가 인풋 텍스트에다가 원래는 그 인풋 텍스트는 255자까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걸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맥스 랭스를 써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숫자 이상 못 넘어가는데 이제 그게 포스트 값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중간에서 그거 자체를 넘길 때 255자까지 그냥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쉽지 않아요. 크롬에서 당장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제한하면 크롬에서 그 제한 코드 빼버리고 자바스크립트. 아까 여기 나온 것들이 바로 뭐 파이어폭스의 플러그인, 뭐 앱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는 자바스크립트 하면 무조건 아까 그러면 무조건 서버로 넘어왔을 때 어쨌든 서버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데이터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클라이언트 층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브라우저에서 다 값을 바꿔서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은 서버에서 해야 되고 사용자가 편하라고 클라이언트. 그렇지. 그러니까 레이즈에서 서버 땅에서 그 체크하는 거, 밸리데이션 체크하듯이 클라이언트는 양쪽에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주면은 강력하죠. 요즘엔 더 쉬워졌어요. 그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일반 초등학생도 할 거예요. 옛날에 뭐 마우스 오른쪽 그러니까. 해가지고 막 삽질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그냥 크롬 쓰면은. 아 맞아. 나 그래서 개발하기는 정말 좋던데 크롬 단에서 뭐 너무나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다 보여. 쏙 빼버리면 그 라인만. 그렇지. 그 페이지 자체가 그렇게 해서 바로 실행이 되버린단 말이죠. 실행이 아니라 그 자바스크립트 하는 거를 줄을 지워버리면 자바스크립트 체크를 안 할 거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 아까 스크립트하고 안에 코드 있는 네. 거는 어떻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거야 대부분 글 쓸 때 HTML 네. 태그를 쓸 수 있는 그 텍스트 있잖아요. 우리가 네, 글 쓸 때 음. 그 안에다가 이제 스크립트 막 스트롱 태그, 아까 그게 보니까 스트롱 태그가 스트롱 태그를 허용해라, 차라리 HTML을 전부 지우지 말고,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롱이랑 뭐 굵기를 해주려고 HTML 코드를 다 밖에 써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스크립트도 뭐 HTML 태그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막는다고 서버 코드에서 스크립트 문자를 다 지우는 거죠. 이거 위험한 코드니까 지워 했는데 지우고 다시 나와. 아, 그렇지. 네,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HTML을 전부 허용해서 그 중에 안 좋은 거 스크립트 이렇게 제거하지 말고 굵기만 허용,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만. 네, 왜냐면 우리 메소드 중에, 라이브러리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HTML 태그 전부 제거해 버리는 맞아, 건데 맞아, 맞아. 또 그 중에 옵션이 걔네들이 특정 태그 허용 옵션 같은 게 그렇지. 있어요. 뭔 말인가? 그게 화이트리스트 네, 아까 HTML 그래서 태그지. 스트롱 대신 스트롱을 사용하라는 게, 그러니까 스트롱을 허용해 주라는